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지만 끝내 화면에 나오지 않았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수십억의 시선은 다른 곳을 비췄고 언론은 오직 유명한 이름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구 반대편의 조용한 작업실에서 단 한 사람은 묵묵히 기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깊이면 그 장비는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영웅. 그는 왜 나서지 않았고 그 장비는 어떻게 사람을 살렸을까요? 지금부터 세상은 몰랐지만 한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구조의 진실을 전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2010년 8월, 어느 여름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정비 도면을 수정하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가 멈췄습니다.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 한복판의 산호세 광산이 붕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갇혔다는 보도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타고 퍼졌고 TV 화면에선 무너진 갱도의 입구와 울부짖는 가족들의 모습이 번갈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시청자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평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팀의 실장, 광산 구조와는 큰 관련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뉴스 자막에 미국 NASA, 독일, 호주, 중국 등 구조기술 긴급 파견이라는 문구가 떴을 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깊이 700m. 말이 쉽지 그 정도면 통상적인 드릴 케이싱이 끝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을 내려놓고 모니터에 떠있는 기존 구조장비 도면을 떠올렸습니다. 굴착중 충격 흡수 장치, 케이싱의 중간 관절, 파편 차단 기능. 머릿속에 떠오른 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테스트하던 케이싱 안정화 드릴이었습니다. 그 드릴은 사실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굴착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던 장비였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느린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려.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너지지 않게만 하면 되니까요. 밤늦게까지 뉴스 속 화면을 보며 저는 연신종이의 구조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갱도 내부의 습기, 집안의 경도, 그리 깊지 않은 토양 정보까지 추측하면서요. 그리고 문득 화면에 잡힌 칠레의 현장의 구조 지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기서는 못 버텨. 저 깊이면 케이싱이 틀어질 거야. 입 밖으로 무심코 나온 제 말에 옆자리 후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며 TV 화면을 응시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는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진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비가 그 조건에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기존 기술 매뉴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고, 언론도 우리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구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름도 없고 호출도 없던 그 시작. 그날의 조용한 밤은 그렇게 새로운 싸움의 전초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책상에 앉아 도면을 정리하던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낯선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찍힌 번호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숫자였지만 제 직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냥 넘기지 못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도영 실장님 되시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해외무역진흥기관입니다. 지금 기술 협조를 요청드릴 상황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칠레 광산 붕괴 사고. 그 구조작전에 저 같은 중소기업 실장에게 연락이 오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하자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현지에서 구조기술을 총괄하는 협의체에 한국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부 기술진이 실장님의 드릴 구조 기술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설계 개념과 적용 사례, 구조 조건별 대응 방식 등을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 기술이 이제 책상 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나가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자료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제가 수년간 다듬어온 드릴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 기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국내 시범사업에서는 너무 굼뜬 방식이라며 평가절하된 장비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지하 700m 깊이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선 속도보다 버팀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첫 영상회의에선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각국 구조기술 책임자들이 차례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첨단 굴착 장비, 초음파 지반 분석기, 고속 관통형 구조선까지 화려한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드릴 시스템은 관절 이탈 방지와 지반 충격 완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구조관이 끝까지 내려가도록 견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자 미국 측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너무 작고 약한 구조 아닙니까? 깊이가 무려 700m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살아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칠레 구조당국의 총괄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 현장 시험 대상에 포함합니다. 즉시 장비를 보내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장비를 분해했습니다. 항공기에 실릴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면서도 핵심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나사 하나, 부품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무력함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에서 오는 침묵이었습니다. 포장이 끝난 장비 상자 위에 우리는 종이 하나를 붙였습니다. 색바랜 태극기 아래 적힌 문장 하나. 기술은 작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장비를 싣고 떠난 비행기는 칠레 북부 칼라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황량한 사막지대를 뚫고 다시 몇 시간을 이동해야만 구조 현장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장비를 실은 트럭이 움직이는 그 길 위에서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온 우리 기술. 그 무게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팽팽했습니다. 각국 기술진들이 모여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고 매 시간마다 구조본부는 회의를 열며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가득한 현장이었지만 서로 눈빛 하나로 통하는 일종의 사명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고 온 드릴 장비는 단순했습니다. 전선은 짧고 구조관은 수작업으로 정렬해야 했고 자동화 시스템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장비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입증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험을 시작한 날, 저는 말없이 땅 위에 무릎을 꿇고 드릴 헤드를 확인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온 금속 파이프는 여전히 반들반들했고 정밀한 조립 구조 덕분에 큰 틀림도 없었습니다. 막내 기술자가 묻더군요. 실장님,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파이프를 조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지. 무너지지 않으면 살아있을 겁니다. 드릴 삽입이 시작되자 구조본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설치한 장비들은 일정 깊이를 넘기자 집안 충격으로 멈추거나 벽면에 걸려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우리 장비는 처음부터 속도가 느리도록 설정돼 있었고 집안의 작은 틈도 감지하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5m, 50m, 120m. 관제 스크린의 깊이가 표시될 때마다 현장에선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외국 구조기술자 한 명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이 장비 왜 이렇게 조용히 도착했어요? 저는 그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뉴스보다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순간 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조명을 받지 못해도 좋고 사진 한 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날 밤 칠레 구조본부는 우리 장비를 정식주 장비로 채택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장비들이 실패한 구간을 유일하게 우리 구조선만이 통과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들 장비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날부터 저희 팀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철야 작업은 기본이었고 한밤중에도 그릴관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교대로 모니터링을 해야 했습니다.
작업장에는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저희 얼굴은 그늘졌고 손은 늘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의 구조팀은 언론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특히 북쪽 진영엔 외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대형 카메라가 구조 현장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흔들고 누군가는 인터뷰에 응하며 기술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가 있던 남쪽 라인에는 기자 한 명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장비가 구조의 핵심이 된 후에도 그 누구도 이쪽에 조명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묻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어디서 온 겁니까? 한국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보여주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구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현지에서 자원봉사하던 한 기술자가 작업 도중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묵묵히 하다니 뉴스엔 왜 한 번도 안 나왔죠? 저는 공구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뉴스보다는 구조가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살릴 수 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드릴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던 그의 손길이 마치 누군가 대신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한밤중 드릴관이 목표 깊이에 근접하자 현장에 있던 다른 국가 기술진 몇 명이 저희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파이프를 만져보다가 조용히 중얼댔습니다. 어떻게 이런 설계를 참, 이건 우리가 못 만든 겁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막내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5년 전에 버려졌다가 다시 꺼낸 설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버려졌다가 다시 꺼냈다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그 안에 담긴 끈기와 시간, 포기의 반복을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저는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지쳤고 손은 갈라졌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세상은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단지 지금 이들 아래 누군가가 살아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정확히 69번의 해와 밤을 현장에서 맞이했습니다. 무너진 땅 밑에서 보내온 소리는 없었지만 지상에서는 숨소리 하나까지 조심하며 매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드릴은 하루하루 조금씩 내려갔고 우리가 쥔 손끝은 더 이상 감각이 없을 정도로 굳어갔습니다. 마침내 드릴관이 목표 지점에 닿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아무도 함부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환호성보다 먼저 나온 건 눈물이었습니다. 현장 스피커로 지하의 생존자들과 통신이 연결됐고 그 안에서 들려온 첫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구조대원들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 가족의 미래를 이 구조관 위에 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구조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하나둘씩 구조관을 타고 올라온 광부들이 지상에 발을 디딜 때마다 현장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현지 대통령이 두 팔을 벌리고 광부를 안는 장면, 외국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모습, 그리고 큰 글씨로 적힌 기적의 생환이라는 자막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없었습니다. 조립하던 파이프, 닦던 기름때, 철야로 지새운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조명은 위쪽만을 비추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관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실은 다른 곳에 기록된다는 것을요. 며칠 뒤 칠레 구조당국의 공식 내부 보고서가 비공개로 회람됐습니다. 거기엔 조용히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 장비 대한민국 드릴 파이프와 케이싱 시스템. 그걸 본 순간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조된 광부 가족 중 한 명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중년의 아들로 보였고 붉게 상기된 눈으로 구조 장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장비가 제 아버지를 살렸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걸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손으로 쓰다듬은 파이프 위에는 기름때와 흙먼지가 남아 있었지만 그에겐 그것이 희망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살아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현장을 정리하며 마지막 드릴을 철수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 뉴스에 안 나오겠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 저 지하에 남겨두고 왔잖아. 그 사람들 기억 속에. 귀국길은 조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국할 때처럼 들뜬 기대도 미지의 현장에 대한 긴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온몸에 스며든 피로와 묵직한 감정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도 누가 맞이하러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짐을 챙겨 조용히 출구로 빠져나왔고 회사차 한 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동료가 제게 묻더군요. 실장님, 이런 일 또 생기면 우리 또 가겠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불러도 안 가면 그게 한국 사람이냐. 그 말에 다들 웃었습니다. 가볍고도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훈장도 없고 인터뷰도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소박한 회식이 열렸습니다. 구조팀 전원이 모인 건 아니었지만 그날을 함께한 몇몇이 식당 한쪽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는데 막내가 갑자기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렸잖아요. 그거면 됐죠. 그 말에 다들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축배도 아니고 기념도 아닌 그저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작고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겁게 들고 다녔던 구조 일지와 현장 사진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 꺼낼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에도 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시아, 중동, 남미, 이름도 생소한 작은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 구조 장비, 그 기술자분들 중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문의였습니다. 정식 요청이 아니었고 언론에 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의 구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은 조용히 다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준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려. 그렇게 저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다시 나사 하나, 케이싱 하나를 만지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저에게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실장님은 왜 이렇게 조용히 다 해놓고 꼭 빠지세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아니라 결과로 기억되는 게 좋아. 그게 더 오래 가니까. 조용히 돌아온 우리. 그리고 다시 사라지는 우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중동 광산 설계, 아시아 저지대 구조 시뮬레이션, 매일 반복되는 기술 회의.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았고 언론은 다른 곳을 향했지만 저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출근의 도면을 정리하고 후배들의 기술 질의서를 검토하고 있던 오후. 택배 박스 더미 사이에 껴있던 낯선 국제우편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거칠게 다른 봉투. 겉면에는 제가 손글씨로 쓴 적도 없는 외국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한 장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또박또박한 필체로 쓰인 글씨는 다소 어눌했지만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제 심장이 천천히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영 실장님께. 저는 13년 전 칠레에서 구조된 광부 중 한 분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같이 지하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하시고 무엇보다 구조관에 적힌 작은 문장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작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붙어있던 태극기. 그걸 보며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한 줄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겐 새 생명이었고 제겐 새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천천히 다시 봉투에 넣고 이름이 적힌 겉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낯선 이름이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조한 사람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구조된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책상 한켠에 그 편지를 조용히 세워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살리는 일은 오래가는 거구나. 혼잣말처럼 중얼인 그 한마디에 아무도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대답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고 누군가는 다큐멘터리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저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에 쓰였던 장비 일부는 지금 부산의 기술전시관 한켠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하얀 전시판 위에 놓인 낡은 드릴 헤드와 파이프 한 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치며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르진 않습니다. 아무런 영상도 없고 유명 인물의 얼굴도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그 아래에 적힌 설명문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이 장비는 방송을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얼마 전 후배 한 명과 함께 그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찍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옆에 다가서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가 만든 거 맞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만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킨 생명이야.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중동 지역의 광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이름은 계약서에 없었고 기사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낡은 장비를 조립하고 흙먼지 속에서 도면을 그리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입 기술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실장님은 왜 항상 이름을 감추세요? 이 정도면 뭐 하나 남겨두셔도 되잖아요. 저는 그 질문에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 아무도 모를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듣고 그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준다는 사실, 누군가는 이어받는다는 희망. 지금도 저는 그날의 편지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표시한 것도 없고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은 없지만 그 편지 한 장이 때때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나간 그 길 위에 오늘도 누군가가 살아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조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지도 않았고 언론의 이름을 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땅 아래 누군가의 아버지와 형제와 친구가 살아있기를 바라며 조용히 손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손끝이 한 사람의 오늘을 지켜냈습니다. 그 이름은 김도영이었고 또 다른 수많은 이름 없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비록 세상의 뉴스에는 없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진 진짜 영웅들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